자, 계속해서 논의 드릴 주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는 주제 나와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십시다. 농제 교환이라는 거. 자, 옛날에 좀 나오다 좀 쉬고 있는 파트인데요. 사이드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죠.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이때 농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자, 1억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8천만 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의 농지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2천만 원, 자, 돈을 받게 되겠지요. 자, 보충금이라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교환 계약에서 주연 이슈, 자, 먼저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이랑 연계가 됐었고요.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상 계약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낙성 계약에서 자,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서면에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쌍무 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것들,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것들이 지문 속에서 특히 이제 위험 부담의 법리, 지진 얘기 나오고 수용 얘기 나오고 등등등 나오게 될 겁니다. 유상 계약이다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가 있었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해서 지문 속에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개념이다. 이래 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보충금 지급의 약정.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된다. 민법에서 이제 교환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셨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세법으로 돌아와서 이 보충금이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1억에 4분의 1, 2,500이거든요.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만 중간에 이 농지를 얼마?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다만 3년 경작하기 전에 중간에 3년 이내에 수용당한 경우에도 경작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양도소득세,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전에 뭐 사례도 만들어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9억 이하가 전제가 됩니다.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가 하게 되면은 9억을 초과하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정 대상적과 조정 대상적 외적으로 구분해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고 이런 건 직접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 주택의 수를 계산하거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사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도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조항을 적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우선 크게 세 가지 뼈대 보셨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은 낼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괄호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정 대상적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이제 따져 물을 때, 자, 어떤 건물이 상가 주택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이 뭐 주택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복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적거나 같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상가 건물이 있게 되는데 주택이 예를 들어서 40%가 될 테고 상가가 60%가 되게 된다. 이 주택,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60%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갖고 얘기할 때 토지도 거기에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과거 문제 그런 게 나왔었어요. 자, 주택이 만약에 60제곱미터이고 80제곱미터이고 상가가 120
2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이제 80제곱미터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제 8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상가 120제곱미터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테고, 토지 60% 3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어떻다? 역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주택의 정의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거 상가 부분, 순수한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만약에 주택이 만약에 60%고 상가가 40%면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건 안 나와. 앞쪽이 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고, 항상 상가가 더 크게 돼 있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무조건 상가가 더 크다. 그럼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구성할 때 뭐만 상가가 더 크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다시 사안을 시켜야 돼.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전제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상가가 더 큰 경우가 있거나 상가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걸 외워야 된다.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어차피 문제는 상가를 더 크게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 60%가 돼버린다. 그럼 문제가 너무 유치해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상가를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상가는 어떻다? 복합 건물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자, 주택의 숫자를 셀 때 다가구는 원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가구 주택을 통매매합니다. 그럼 그때는 주택 한 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가구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다. 원룸 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8억 5천에 이번에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 사람은 다른 주택이 좀 없다 해서 1세대 1주택. 그리고 이 원룸에 좀 위층에다가 방을 크게 만들어서 살았었다.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9억 이하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논리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한다. 통매매를 하면 어떻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해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원룸 통매매 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상가 부분, 주택과 상가가 결합이 돼 있으면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이렇게 무식하게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 법조문을 가지고 경우수를 따져봐봤자 아무 소용없어. 항상 시험에서는 약간 뭐죠? 그냥 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어려운 부분 자체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택하고 상가를 복합해서 가지고 있고, 상가가 같거나 더 컸을 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원룸 분명히 여러 개 집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때 통매매 하게 되면 나머지 요건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상가는 과세가 되고 원룸은 통매매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머지 요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전제를 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원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면 1년 거주하고요, 5년 거주 나와 있죠? 사연 쫓아가지 마시고 1년 거주나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일정한 사연이 있을 때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원래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에서 5년 거주하거나 1년 거주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분류도와 자 뭐죠? 지금 이 사람은 1년 이상 거주했지만 한 1년 6개월 거주했다 하십시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금 질병, 요양,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의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팔게 되면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때 분양 전환이라고 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으로 요즘에 임대주택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 임대주택 입주하신
분은요, 보통 5년 경과가 되면 분양 전환이라는 걸 받아서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 전환 받아가지고 살던 집이 내 집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5년씩이나 임차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라고 돼 있죠. 나머지 보지 말고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9억 이하입니다. 그럼 원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지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다? 이때는 바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정을 가지 마시고 결론만 가는 거야. 1년 거주, 5년 거주,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된다는 게 지문 속에 툭툭툭 던져주는 그런 식의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거주, 5년 거주,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내용 보려고 하면 돼. 어차피 내용은 시험장 가서 체크도 못합니다. 1년 거주, 5년 거주,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나머지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자, 지금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수했을 때 기득권 보유줘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웠던 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뭐 개정이 되는 만에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 내용이 바뀌면 다시 이 강의를 다시 촬영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하고 법령 개정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세법 개정되면 어떡하지? 뭐 좋지. 나는 하나도 안 해왔는데 다른 것들은 다 외웠단 말이야. 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은 겁나 헷갈려. 난 근데 겁나 무식하니까 하나도 부담스러울 게 없어. 얼마나 긍정적이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의 기본 속성이 맨날 걱정해. 개정된 게 이번에 시험이다. 그러면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저 누가 상담을 해. 개정된 게 이번에 나올까? 내가 무슨 점쟁이야? 개정된 게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알아?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럼 개소리 좀 하지 마요. 개정된 게 나온단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30회 때 그전 법하고 개정된 것 중에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부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어제 보면 꿈에 돼지 꿈을 꿨는데 오늘은 깔짝거려도 더 싸대기를 맞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한 90 며칠 남았어요. 죽었다 이제. 내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랬잖아. 공부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서 에어컨 때문에 칼부림 나고 프린트볼 안 줬다고 삐져버리고 이때가 상처들을 받는 시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팔자리는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요거 거의 포인트 안 되고요.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것은 상가 얘기하고요. 다가구 주택 요것만 출제 포인트. 나머지는 나와도 다 사이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농재 교환 차익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는 자, 분명히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두 번째,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양도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관련해서 지금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가구를 원룸을 통매매하면 어떻다? 1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한 번, 최대 2번 나왔던 주제가 국내 소재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대가리 따서 외웠었죠.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 할 때 그냥 집에 갈 때도 한번 중얼중얼 해봐야 돼.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해서 이건 숫자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 내더라도 숫자밖에 낼 게 없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일 때만 주택의 양 9억 이하라고 전제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하다 보니 1세대 2주택이 됐다 할지라도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팔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조정 대상 지역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이 두 채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야 2년 내 양도하는 그 주택은 뭐로 본다?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얼마? 3년 내 양도했을 때 이때는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불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라고 했으면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호봉십이라고 되어 있죠. 팔자도 좋은 사람들이야 혼인 등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 얼마?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경우에서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있는 것들끼리 결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있는 것들끼리 결혼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백수가 이제 집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전문용어로 이걸 두 글자로 백수 되겠습니다. 엄마 밑에 아빠 밑에 달라붙은 애예요. 얘가 능력이 좋아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게 될 텐데 혼인한 날로부터 얼마?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봉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려고 1세대 2주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동거봉양은 둘 중에 한 분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한번 시험에 구성이 된 적은 있는데 자, 이건 뭐라고요? 합친 날로부터 얼마? 합친 날로부터 얼마?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외우셔야 돼.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얼마?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등에서는 3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 동거봉양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도 역시 합친 날로부터 얼마? 10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문장을 외우지 말라고. 문장을 그러니까 읽어보면 안 된다니까 읽어서 뭐 하려고요? 이걸 여러분 머리로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따서 외우고 되잖아. 조의 외불삼 혼호공식. 이건 무조건 괄호넣기 문제밖에 구성을 못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나와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동거봉양은 무조건 60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 55세 아저씨를 30세가 봉양한다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60세 이상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이상이 됐을 때 이걸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거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자 지금 7년 동안 2번 그리고 한 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나 나오게 되죠. 리듬기 양도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7년 동안 2번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이때 이제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제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자, 해놨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제외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시면 돼. 제외라고 하는 거 외워야 된다고. 제외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자, 이 종류가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법에 있어요. 근데 하나는 너무 길어가지고 안 내고 5개가 있는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시험에서 2번째하고 5번째가 출제가 됐어. 2번째를 냈던 시절 똥날 치지 말라니까. 또 내용 보려고 그러지 몰래. 집에 가서 공부하다 걸리면 진짜 집에 잃어버릴 거야. 바로 났다고 해서 다시 절대로 이걸 읽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머리 갖고 못 외우니까 내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못 외우고 있다고.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머리 좋다고 소문났는데 어저께도 우리 딸내미하고 과외 쫙 하면서 정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이걸 언제 이렇게
그냥 그런 거지. 중3한테 겁나 새벽에 칭찬을 받는다고. 내가 새벽 2시에 그렇게 머리 좋다고. 아빠는 겁나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해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거의 1등이야. 1등이야. 거의 1등이야. 하여튼 간에 제일 막내가 있는데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걔는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겁나 싸가지 없어. 한마디도 안 져. 한마디도 안 져. 사람 열을 살살 받게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걸 다 못 외우고 있다. 8년째 삽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근데 겨우 8개월도 아니고 그냥 뭐 80일 공부하면서 이걸 외우겠다. 가당차는 작태가 되겠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아까 제가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냈던 얘기를 설명을 드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두 번째 낼 때는요, 이게 두 개밖에 없었어. 두 번째를 가지고 출제할 때는 두 개밖에 없었다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게 두 개가 법에 있던 시절에는 두 번째를 냈다고.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6개가 있는데 6배는 뭐 이상한 말을 써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되죠. 법 이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를 낼 때는 다섯 번째가 제일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그냥 미등기 양도자산이 뭔지를 보질 않아. 그냥 다음에 것들은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해당 안 한다니까. 해당되는 게 한 개도 없어, 법에는. 자, 미등기 양도 자산은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아까 농지의 교환, 차익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다. 이런 거 했을 때도 만약에 미등기 토지였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과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요? 자, 불가피하게 등기를 못한 거지. 일부러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5개를 예시를 하고 있다고. 이걸 보려고 하지 말라고. 이걸 보면 막 외우려고 그러죠. 몰래. 절대 외우면 안 돼. 모르게 그냥 책에다 표시를 해야 돼. 절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뒤를 봐야 된다고. 점점점 미등기 양도선에 해당한다. 틀렸고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외된다. 그럼 오른편이라고요. 이걸 외우시라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련한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끝내는 거야.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이게 작년 문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비사업용 토지. 자, 법에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가 나와 있을까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이 나와 있을까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엄청난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어떤 새끼가 땅을 갖고 있는데 팔았는데 그게 비사업용 토지래. 그러면 어떻게? 세금 많이 뜯어내야지. 투기 용도로 사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얘기한다고. 근데 사용을 하지 않긴 않지만은 이게 사용을 못하는 토지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그린벨트 내 토지. 그린벨트에서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해석상 사업용으로 안 쓰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외운다고. 오늘부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엄청 길어. 그래서 끝머리 가서 비사업용 토지에 점점점은 해당한다. 틀린 표현. 점점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점점점은 바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점점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이걸 외우시라고. 내용을 보지 마시고. 지금 문제 내면 제일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뭐냐면 박스를 딱 쳐. 기역, 니은, 디귿 써놓고 이 중에 3개를 뽑아내. 그리고 나서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전부가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개쓰레기 같은 문제. 3개를 딱 써.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1번 0개.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법의 규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외우시라고. 시험에 뜨면 뭐라고요? 모두가 다 어떻다? 미등기, 다시,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다. 3개가 나왔어. 그러면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러면 0개가 돼야 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개.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해서
이게 어렵다고. 차라리 내용을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예 각인돼 있어야 돼. 우리 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29회 때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갖고 쟁점을 뽑고 30회 때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어떻다 규정을 하고 있다. 미리 이걸 외우시라고 이 텍스트를 보려고 하셔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법에는 뭐예요? 자, 아닌 것, 포함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절대 텍스트를 보면 안 돼요. 그 써놔야 돼. 무조건 미등기 양도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문제를 시험 보러 갈 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이런 주제가 딱 튀어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쳐 있게 돼요. 작살납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보게 되면 끝장나요. 그래서 끄트머리 보는 훈련하셔야 돼. 무조건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같이 묶어서 비사업용 토지까지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나중에 차금과 이런 얘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적용하지 않고요.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세율은 70% 어마무시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건 다 사이드 지문이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핵심 이슈가 되게 되는 건 뭐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대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패턴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농지의 교환자.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경작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보충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국내 소재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상가는 무조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가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이 법조문을 접근해야 돼. 원룸 통매매하면 어떻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당연히 9억 이하고 국내 소재고 나머지 조건은 충족한 걸로 전제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초기기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수했거나 임대주택 사업자 했을 때 2년 거주할 수 없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거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수했다면 기득권 보유줘야 되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바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하는 거.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 공식이라도 외우셔야 돼. 자,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하는 숫자 괄호 넣기 문제. 그리고 어려운 거, 자, 미등기 양도자산. 그리고 이번 요약에서는 빼버렸지만은 비사업용 토지 모두 다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mp3 코딩해서 들으게 되면 계속 들으면서 그것만 중얼중얼 책 보면서 그것만 체크를 하실 것. 여기까지가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잠시 끊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설명드립니다.